안녕 여러분. 이제 오늘은 고등수학 그죠? 셀로 집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1단원이에요. 그죠? 이제 좀 독립단원이다 보니까 집합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또 개념을 좀 모르면 흔들릴 수 있는 단원이다 보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문제에 해당하는 표현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이 뭔지 우리는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자, 집합이 뭐냐면 명확한 기준을 가진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냥 모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수적으로 얘기했을 때 자연수들의 모임. 어때요? 자연수 명확하죠? 1부터 땡땡땡땡땡. 그죠? 명확한 모임입니다. 또는 키가 190cm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 어때요? 키가 190cm 이상인 학생은 딱 정확하게 기준이 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거의 반대가 불명확한 거죠. 이런 거예요.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도대체 키가 어느 정도 커야 기준이 어느 정도야?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파란 그죠? 색깔의 뭐 도화지 막 이런 것들의 모임. 도대체 파란 게 어느 기준인 거죠? 그죠? 애매모호한 거 있잖아요.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거. 매우 크다, 뭐 높다 이런 것들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라고 했을 때, 그죠? 명확한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집합을 구분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나와 있어요. 몸무게가 50kg 이상이다. 명확하게 50kg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건 명확한 기준이 들어가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집합 맞고요.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도대체 어느 정도면 많이 나가는 거야? 이 차이점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얘는 집합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러면 내가 명확한 기준을 자연수에서의 유계 약수의 모임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죠? 유계 약수. 그죠? 요 유계 약수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죠? 1, 2, 3, 6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유계 약수의 모임 집합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가 집합이다 보니까 집합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얘를 하나로 써야 되잖아. 모임이니까. 그래서 모임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중괄호로 하고 이렇게 해당하는 녀석을 이렇게 모여서 써줍니다. 이게 집합의 표현 방법이고요. 그때 유계 약수, 이 집합에 들어가는 요 대상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죠? 그죠? 원소라고 부릅니다. 얘는 원소들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집합과 원소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집합의 원소다 아니다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했냐면, 그죠? 이 A가 유계 약수의 모임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1은 A에 속하죠. 그래서 이렇게 삼지차. 됐습니까? 그죠? 근데 4는 어때요? 4는 A의 원소입니까? 아니죠? 그럼 삼지창 짝대기. 이렇게 구분했었어요. 그리고 이 삼지창에 벌려 있으면 집합 쪽으로 향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원리였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하고요. 집합은 모임이다 보니까 주괄호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 대상 하나하나가 원소인데 원소가 속하냐 안 속하냐는 이런 기호를 나타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했던 거니까. 그러면 이들의, 그죠? 이들의 그걸 봐야 되잖아요. 집합의 표현 방법.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집합 대상 하나를 이렇게 열거해놨죠? 그죠? 얘를 원소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열거하는 방법은 우리 원소나열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원소나열법은 이렇게 대상 하나하나를 쉼표로 구분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쉼표 써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나는 이것마저도 귀찮아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조건을 제시하는 조건 제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어떻게 제시하냐? 이 A라는 원소는 X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X라는 녀석은 어떤 수냐면 X는 유계 약수 이렇게. 그죠?
A라는 집합의 원소를 나타내는 거고요. 요건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다 뒤에는 X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진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X라는 녀석은 얘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해서 조건 제시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우리는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그려서 벤 다이어그램 그렸던 거 기억나죠? 벤 다이어그램은요, 쉼표 써주시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집합을 표시할 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특히나 조건 제시법은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조건 제시법이 나왔다, 이렇게 원소 나열법이다, 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1, 2, 3번에 보면 간략하게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원소의 개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소의 개수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원소는 유한소수, 무한소수처럼 원소가 유한계냐, 셀 수 있냐, 그러면 유한집합이고요. 원소가 무수히 많냐, 끊임없이 있어, 그럼 얘는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한집합 보면 유한집합 맞잖아요. 셀 수 있죠. 원소 개수 몇 개예요? 4개죠.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연수들의 모임, 그것도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B라는 집합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 B라는 집합이 자연수예요. 그러면 얘는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조건 제시법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죠? 그럼 얘는 셀 수 있다 없다? 무수히 많죠? 따라서 이런 부분을 우리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공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공집합 이렇게 기호로 표시했던 거 기억나죠?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그죠? 1보다 작은 자연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럼 그 집합은 공집합입니다. 근데요, 공집합은 원소가 빵되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공집합도 유한집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들어간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원소의 개수를 또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 넘버의 약자를 쓰고요. 여기에 집합의 이름을 쓰시면 A집합 원소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A집합 원소는 몇 개예요? 4개죠. 그죠? 또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야, 어떤 집합이 있는데 어떤 집합이 이 기호 이해되나요? 공집합이야. 그치? 공집합의 원소는 몇 개야? 당연히 빵개죠. 이해됐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구별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영리하고 공집합하고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자, 얘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여러분들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집합이 원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얘는 봐봐, 쉼표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얘는 원소 한 개예요. 그죠? 이런 모양을 원소로 하는 집합입니다, 얘가.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그죠? 3개라고 읽어야 되고요. 얘는 0이라는 원소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원소가 1개예요. 그럼 얘는요? 얘 공집합이잖아요. 얘는 원소의 개수가 0개죠. 얘죠. 얘는요, 아까 말했죠. 집합을 원소로 가질 수도 있다고요. 그럼 얘는, 그죠? 얘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따라서 얘의 원소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1개입니다. 얘도 1개예요. 얘만 0개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얘 몇 개라고요? 3개라고요.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거기 보시면 여기 팁에 정해져 있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분집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집합.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부분집합. 이제 얘는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죠? 이제 부분집합은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원소와 집합의 포함관계,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호를 표시했죠? 그러면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라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A집합 얘가 있잖아요. 그래서 A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1, 2, 3, 6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B라는 집합이요. 1하고 3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1하고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이 B라는 집합이요. A집합에 하나라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죠. 이해됐습니까? 자, B라는 집합의 원소들이 A라는 집합에 빠짐없이 들어가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얘 B를 A의 부분집합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소가 A에 하나라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이 B를 A의 부분집합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호로는 B가 A에 속하네요. 그래서 이지창으로 표시하시고요. 그죠? 많이 들어가 있는 녀석에 이렇게 벌리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바로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소 A, B에 대해서 얘는 좀 달라요. 선생님이 A를 좀 기준으로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어떤 특정한 A라는 원소가 A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A의 모든 원소가 어디에 속한다? B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녀석이 1학기인데요. B가요 1, 2, 3, 4예요. 어때요?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해 있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A를 B에 뭐라고 한다?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고요. 기호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표시했을 때요. 봐요. 여기 1, 2를 가지고 있는데요. B도 당연히 1, 2, 3, 4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B 안에 누가 있죠? A 있습니다. 내 안에 너 있습니다. 그죠? 이런 많은 계산 들어봤습니까? 그죠? 나중에 좀 여자친구한테 해주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들어가 있는 걸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렇게 집합 안에 어떤 특정한 집합이 완전히 들어가 있으면 그때 이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만약요 어떤 C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얘가 1, 5를 가지고 있대요. 자, 볼까요? C가 B에 완전하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 C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결국 C는 B에 속하지 않습니다.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분집합인지 부분집합 아닌지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부분집합이라고 했을 때 진짜 부분집합을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 얘기했죠. 공집합. 자, 공집합은요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이 공집합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느 집합에다도 다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공집합이라는 녀석은요 항상 어떤 집합이든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공집합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꼭 알아놓으시고요. 그럼 이것도 되죠. 자기 자신 또한 자기 자신에 속하잖아요. 따라서 자기 자신까지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결국 이 B라는 안에 A가 이렇게 그냥 1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부분집합의 의미가 또는 B하고 A랑 같게 돼도 서로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아,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도 되고 부분집합도 되는 거다. 그죠? 그리고 뭐 요거는 A가 B에 속해요. 즉 그래프로 물어보면 B 안에 A 있고요. 그죠? 물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B가 또 C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결국 C 안에 누가 있죠? A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성립하는 이유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문제는 부분집합을 꼭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해됐죠? 자, 자꾸자꾸 개념 설명 이해하셔야 됩니다.